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하면요. 예, 음식이나 상품을 갖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데 그들이 벌을 받긴 받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과응보가 존재되는 세상에서 결국 벌을 받느냐, 그 얘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도 담겨진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벌 받은 속임수, 그래서 제목을 천벌을 받은 속임수. 그럼 지금 뉴스에서 보면요, 이제 보도가 되니까 알죠. 우리가 택시 요금기를 조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 또는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한다, 못 쓰는 고기를 빨아서 썼다, 버려야 될 것을 또 판매를 했다, 식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중국산 곡물이 이제 값이 싸다 보니까 그것을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곡식과 합쳐서 사람을 속인다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콩값이 싸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콩을 가지고 마당에 부어놓고 콩타자를 같이 하면 옆집 사람들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저희도 과일을 많이 이제 사오니까 보다 보면 딸기를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데 겉에는 위에 보이는 것은 아주 좋은 것만 들어있어요. 근데 또 전부 꺼내다 보면 그 밑에 속에는 이제 자질한 거, 좀 시원찮은 거를 넣어놓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속이는 게 각 분야에서 많이 이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냐? 속이는 거 사람도 속이고 살지 않냐? 이제 얼굴에 성형수술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예과적인 문제에서부터 등장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굴에 상처를 많이 입었으면 그거를 이제 정상에 가깝도록 이제 수술을 받는 거죠. 그게 성형수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도 속인다, 그런 얘기들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세상의 그 하나의 순환 도리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괜찮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중국 양주 땅에서 있었던 얘기가, 일타 스님께서 쓰신 그 법망경에 이제 소개가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중국 양주 땅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장사를 하는 분이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에게 유언을 남겨요. 저울을 하나 내주면서, 그 저울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울에도 지금은 전자저울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시계 바늘 모양, 개종 시계 모양 되어 있는 안전뱅이 저울이 있어요. 바늘이 이렇게 이제 물건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저울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이제 추가 달린 막대 저울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가 달려있고 이렇게 이제 짐을 물건을 올려놓을 게 있고 나무띠가 길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하는데, 하다못해 이제 옛날에 이제 쌀 벼 이제 납품할 때도 이제 벼 감아도 달고, 하다못해 저도 조금 왔을 때는 어렸을 때 무게 다뤄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추에 매달리고 그런 막대, 추가 달린 막대 저울이 있는데, 이 막대 저울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제 유언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자로 살게 되는 원인은, 내가 이 막대 저울을 내가 나름대로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오목나무라는 나무로 이제 막대 중에 막대가 쭉 거기 이제 눈금이 좀 새겨져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그 속에다 수은을 넣어놨다. 그래서 수은이 넣어놔서
저 막대저울 가지고도 옛날 많이 속였어요. 그거 가지고도 뭐 손가락을 한쪽을 누르기도 하고 이제 그 추가 달리는 추 가지고도 이제 장난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옛날에 보면은 안진뱅이 저울이라는 것도 검사를 봐서 검사필 가끔가다 검사를 받아서 이건 공정하다 그런 이제 구청에서 이제 옛날 검사 받고 그랬어요. 군청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건 옛날부터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이제 중간에 수은을 넣었기 때문에 물건을 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들이는 물건은 이제 무게가 많이 나는 것 적게 나간다 그래야 돈을 적게 주니까 그냥 이제 가운데 막대 가운데 수은을 교묘하게 넣어가지고 수은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쪼르륵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제 막대 속에 흘러가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머리 쪽으로도 흘러가고 또는 꼬리 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아마 그런 교묘한 수단을 써서 부자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들 앉혀놓고 그때까지는 아들한테 이제 비밀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숨기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남한테 얘기를 안 해요. 혹시 이제 비밀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그걸 물려받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아버님 장사를 지내고 나서 아들이 그 설명을 자세히 들어줬죠.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저울을 나는 안 쓰겠습니다. 이 저울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제가 참여를 하니 저희 아버지 죄를 용서를 비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희가 부자가 됐다는 게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여를 하고 용서를 비는 뜻에서 이 저울을 저는 안 쓰겠습니다. 그래놓고 저울을 불태워 버려요. 근데 그거 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참 이제 대단하게 틀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저울을 태워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저울을 태우다 보니까 파란 그 연기 속에 파란 뱀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아들들을 둘을 이제 두고 있었는데 아들들 둘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연관을 다 지을 수밖에요. 나는 아버님이 잘못된 것을 참여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저울을 태워서 없앴는데 그렇다면은 좋은 일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둘이 죽으니 이거는 뭐 뭔가 좀 잘못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걸 낙담하고 심에 쌓여서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꿈속에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를 이제 계속 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냥 벌을 주기 위해서 파모이성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파모이성이 뭐냐 하면은 집안을 때려 부수고 망해하고 불나게 하고 못 살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신을 내가 둘을 너희 아들로 변장을 시켜서 너희 집에 보냈다. 그거는 너희 아버님이 워낙 못된 짓을 하니까 그냥 너희 아버지가 손자가 되지만 너에게 아들이 되는데 두 사람을 불러들였는데 네가 참여를 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그러니 그 파견된 파모 이상이라는 나쁜 악신을 너희 집안에 벌을 주려고 하는 그 두 아들을 다시 말하면 두 아들을 내가 불러들였다. 그래서 죽은 거니까 너무 낙심 말아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또 아들들을 두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니까 마음을 정직하게 갖고 잘 살길 바란다. 우리 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참 참여를 잘하고 저울을 태운 것을 잘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꿈에 나타난 그 이제 할아버님께서 근데 대개 이제 신들이 이제 할아버님으로도 변하고 할머니로 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너희가 꼭 참고해라.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그 저를 가지고 못되게 만들어 사람을 속임수로 해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건 천벌을 받을 일이니까 그거는 세상에서도 통용될 일이 아니다. 근데 너희 아버지가 전생에 조그만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너희 집안이 부자가 된 거지, 속임수를 써서 부자가 된 건 아니니까 그 사실도 명심해라 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꿈속에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그 도리라는 것이 뭐 남발은 새가 되고 반발은 쥐가 듣는다고 언제든지 잘못된 것은 밝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믿습니다. 그 옛날 중국에서 중국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얘기를 갖다 띄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패하고 잘못된 걸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저 외국의 예를 드는 건데, 뇌물을 줘요. 중국 고담에 그런 얘기야. 뇌물을 주니까 단둘이만 아무도 모르고 우리 둘만이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면 뇌물을 주는 거지. 그랬더니 그 받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귀신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다섯이 아는데 아무도 모른다니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주는 뇌물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속인다는 것이 언젠가는 이게 밝혀집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음식 가지고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은 이제 뉴스에 보도된다든지 또 그걸 당한 사람들이 또 그걸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대개 이제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여기 지금 나와지는 얘기는 이제 음식이나 상품을 갖고 속임수를 쓰는 일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벌을 하면은 천벌을 받으려면은 속임수를 써라. 속임수를 쓰는 곳에는 반드시 이제 천벌이 내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대지도론 권 13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대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거짓말부터 말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가 거짓말로 얻게 되는 허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쭉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추려서 우선 한 6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그러면은 생각으로 짓는 죄가 3가지가 있고, 탐진치 그러죠. 그리고 또 몸으로 짓는 건 살도음 그래요. 쉽게 이제 얘기해서. 그리고 입으로 짓는 이제 10악에서 10가지 악에서 입으로 짓는 죄가 4가지나 돼요. 이제 망어, 기어, 약구, 양설, 악구, 양설. 그래서 입으로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대지론 권 13에 있는 거짓말을 얻게 되는 허물을 얘기해 드리니까 참고 삼아서 우리들이 전생에 잘못된 업을 지었으면은 이런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걸 한번 참고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입에서 냄새가 난다.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암내 그래,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같은 업을 진 사람끼리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입에 냄새가 많이 나면은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요. 근데 결혼 배필로, 전생 배필로 인연이 있는 사람은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생에 같은 업을 지은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거짓말로 전생에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그럼 이제 입병이 또 많이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입병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죠.
입에 이제 또 당분을 많이, 사탕 같은 걸 많이 먹어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입병이 자주 나고, 그런저런 이유가 없는데 나는 사람들은, 내 전생에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한가, 거짓말 하지 않았나. 그랬을 때는 방법은 경전을 많이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리 진실을 참된 말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환장하겠어요. 나는 진실을 맨날 얘기하는데, 다른 믿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했던 악업을 지었다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이들의 모임에 끼일 수가 없다. 회사 같은 데도 일반 단체 같은 데도 핵심적인 사람들이 무슨 이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얘기들 할 때는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 거짓말 많이 했으니까 자격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드리지만 10가지 중에서 6가지만 줄였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비방을 당하고 추한 욕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괜히 그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 끼어들면 꼭 그 비방을 당하고 비방의 대상이 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여튼 한 번쯤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배신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울 때도 그런 얘기 많죠.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남으라고 그러면 꼭 오히려 싸움이 더 크게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제 교직에 있는 사람, 선생님들은 이런 분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탁월하는 게. 전생에 거짓말을 안 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교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신을 당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항상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언제 누가 따지러 좋을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자체도 자기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긴 알겠지 아마. 내가 잘못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입이 추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네 가면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도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그리고 전에 저기 서대문 쪽에 한번 가는데 식당에 어디 이제 먹을 거 없나 하고 여기저기 이제 저는 아무나 못 먹으니까 된장찌개를 끓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하고 먹을 게 있으면 들어가서 먹고 그러는데, 아니 젊은 보살인데 이제 불전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보살인데 말끝마다 욕을 해요. 근데 여기 또 아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아요. 근데 젊은 보살인데 나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이 무조건 대고 욕을 해요. 근데 그 생긴 모습에서 그런지 욕하는 모습이 싫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 먹으려고 또 온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한참 거기서 앉아서 된장찌개 하나 간신히 부탁해 놓고 먹으면서 한참 유심히 봤어요. 근데 욕을 그 사람들은 악의가 없는 욕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바른 말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예는 극히 드문 예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자신만은, 귀신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사는 그런 삶은 반드시 천벌을 받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식이 잘못된다든지 자손이 잘못된다든지 나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데서 질문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 처음 앞으로 들어가면 음식이나 상품을 갖고 속임을 쓰는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보도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좋지 않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런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개성을 같이 읊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감사합니다.